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전에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문재인 정권이 그 좋던 나라를 2년 만에 폭망시켰다. 그 좋던 나라의 실체를 오늘 완전히 까발려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경제는 폭망했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실업은 역대 최악이다. 실업률은 IMF 이후 역대 최악.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수출 마이너스, 소비 최저 등 경제 대참사를 겪고 있다. 뼈를 때리는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은행 국민계정자료를 활용해서 황교안 총리 재임 2년 동안의 각종 경제지표와 문재인 대통령 2년 재임 기간 동안의 경제지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률입니다. 고용률은 60.5%, 60.6%였다가 문재인 대통령 문정부 들어서서 60.8%와 60.7%로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숫자는 파란 글씨로 표현했고 나빠진 숫자는 빨간 글씨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 박스나 빨간 박스로 표현한 것은 확연히 좋아지거나 확연히 나빠진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OECD 기준 고용률을 보면 65.9%, 66.1%였다가 어땠습니까? 66.6%로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청년 고용률을 볼까요? 41이었는데 42.1, 42.7%로 다 좋아졌습니다. 고용률이 다 좋아졌어요. 온통 파란 글씨입니다. 고용률, 전체 고용률, OECD 기준 고용률, 청년 고용률. 청년 고용률에서는 확연한 증가가 보입니다. 실업률을 보겠습니다. 실업률은 3.6%에서 3.7%로 나빠졌죠.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3.7%에서 3.8%로 나빠졌습니다. 어잉? 나빠졌는데 왜 파란 글씨로 표시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계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13, 2014, 2015, 2016 이 4개년도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2년 전인 2014년 3.5%인 실업률이 2016년에 와서 3.7%로 2%가 나빠졌습니다. 실업률이 2%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2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0.1% 나빠졌습니다. 여기는 0.2%가 나빠졌는데 여기는 0.1%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파란 숫자로 표시할 수 있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전체를 볼 때 고용률 70%라는 것을 추진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상한 숫자가 고용률이 올라갔는데 실업률이 같이 올라갔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뭐 고용이 많아지면 실업이 적어지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통계 방법에서의 문제인데요. 실업률에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취업 준비자, 구직 단념자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어서 조사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반면에 고용률은 취업 의사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만 15세 이상 인구 모두를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과 실업은 반대말이지만 고용률과 실업률은 반비례 관계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고용률 70%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용률은 0.8%포인트가 올랐지만 동반 상승 실업률이 3.1%와 3.7% 뭐라고요? 3.1%와 3.7%를 비교해 보면 4년 동안 실업률이 0.6%가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증가죠. 여기서 청년들의 신음소리가 나온 겁니다. 청년 실업률이 1.8%가 늘었습니다. 전체 실업률은 0.6%가 늘었지만 청년 실업률은 1.8%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청년들의 한숨소리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 황교안 총리 재임 기간에 0.7%가 늘었습니다. 9.1%에서 9.8%로 뭐가 청년 실업률이 그런데 문재인 정부 기간을 보십시오. 9.8%였던 숫자를 9.5%로 낮췄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말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이고 적반하장인지 알 수가 있죠.
자영업자 절대 숫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황교안 총리 시절에는 10만 명이 감소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기간에는 2만 4천 명이 순증했습니다. 이거는 다양한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좋거나 나쁘다라는 판단을 확실히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걸 봐야 되죠. 직원을 데리고 있는 자영업자의 비율, 전체 자영업자에서 직원을 데리고 있는 양호한 자영업자, 중규모의 자영업자 비율이 28.4%였던 데 비해서 28.8%로 그 비율이 증가해서 고용과 노동의 질이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 경제 성장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3.2%로 크게 떨어진 이후에 노무현 정부 4.5%에서 이명박 정부 3.2%로 확 떨어진 이후에 완만한 감소 추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 경향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 경제 성장률을 보면 2년 동안 2.85%였던 경제 성장률을 억지로 온갖 노력을 통해서 2.9%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결정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1년 연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기록적인 해입니다. 황교안 총리님, 전 총리님, 그 좋던 나라, 그 나쁘던 나라의 총리님, 연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0.1% 참사입니다. 참사. 지금 1, 4분기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난리를 치시는데 귀하가 총리일 때 1년 동안 연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였어요. 이런 기록을 가지신 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연간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 첫 해에 1.9%의 수출 증가율과 4.2%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9%라는 평균 경제 성장률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에 의해서 소비 지출 증가율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출 증가율과 소비 지출 증가율에 힘입어서 평균 경제 성장률 2.9%라는 선방을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구조적 경제 성장률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칭찬은 못해줄 망정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 철면피 주장을 합니까? 건설 투자 증가율과 설비 투자 증가율이 각각 황교안 총리 시절과 문재인 정부 시절의 대비되는 숫자입니다. 건설 투자 증가율이 2016년도에 10.3%로 확 올라갔어요. 긍정적 수치죠. 근데 이거는 평창올림픽 특수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그래서 건설 투자 증가율이 문재인 대통령 기간에 7.6%에서 마이너스 4.0%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설비 투자 증가율은 4.7% 마이너스 1.0%였는데 14.6%가 늘었습니다. 설비 투자 증가율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설비 투자 증가율, 소비 지출 증가율, 수출 증가율이 평균 경제 성장률 2.9%라는 선방 수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건설 투자 증가율과 설비 투자 증가율은 계속 증가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거품이 생기고 과잉 투자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1, 2년 또는 2, 3년에 걸쳐서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 전체적인 경제 구조와 맞물려서 정상적인 흐름인 겁니다. 자, 다양하고 자세한 복잡한 수치를 빼고 이제 골자만 보면은 고용률과 실업률에서 모두 문재인 정부는 양호한 수치를 보였고 특히 수출 증가율과 관련하여 황교안 총리 시절에 대참사를 기록한 겁니다. 언제 이래의 대참사냐? 황교안 총리가 쓰신 바로 그 말 IMF 이래 최초의 대참사입니다. 황교안 총리 시절에 바로 그 최초의 대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무슨 경제폭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신이 국무총리를 할 때 경제폭망이었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경제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낫또 드세요, 낫또.